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교재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후에 중화반응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화학자인데요. 이 스웨덴의 화학자가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아르헤니우스라고 적지만 이때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스테드, 자,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이때 여러분 브랜스테드라는 과학자랑 이제 로리라고 하는 과학자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과학자고요.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각각 냈는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산과 염기가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는 한 번에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화학자죠. 자, 루이스는 어떻게 산과 염기를 정의를 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보통 이 부교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필기를 싹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교재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잖아요. 역시 자, 왼쪽 여백 있거든요. 왼쪽 여백에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고 나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산과 자, 염기의 자, 세 가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가 이제 얘기했던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브랜스테드와, 자, 로리가 얘기했던,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루이스가 얘기했던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얘기했던 과학자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산과 염기를 거의 초창기에 이제 정의를 내린 그런 학자다. 그런 정의 방식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나왔던 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이론은 사실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물질,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좀 적었어요. 굉장히 물질들이 많은데 산과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있는 물질들이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산과 염기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브랜스테드 로울이었고, 그 다음 나타난 게 이제 루이스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기로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확장되는 식으로 산과 염기가 개념이 확장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학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만약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범주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브랜스테드 로리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해당하는 산과 염기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약간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의 산과 염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브랜스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 이 루이스 정의가 포함하고 있지만 이 아레니우스
라고 하는 요 정의는 조금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던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이 아레니우스보다는 브랜스텔 로리보다는 이제 루이스가 점점점 개념이 상과 염기를 정의하는 그 개념의 정의 방식이 점점 확장된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레니우스에서는 상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레니우스의 상과 염기에서는요, 수용의 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 안에서 반응을 하든 아니면 수용의 상태에서 반응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반응에서만 산과 염기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물에서 뭐 물에 녹아서 또 뭐 내지는 아니면은 수용의 상태에서 자, 산이라는 것은 자, H 플러스를 내놓아야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염화수소 기체가 있어요. 근데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게 되면은요, 염산이라는 물질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염산이라는 것이 H 플러스를 이제 수용액에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염화수소 기체, 요거는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겁니다. 뭐 또한 염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미 염화수소 기체가 아니라 이미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염산, 이때의 염산도 역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이때의 염산도 아레니우스 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뒤에서 화학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가 얘기했던 염기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렇죠. 수용액 하에서 OH-를 내놓아야 그래야 염기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염화수소 기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분명히 이게 수용의 상태가 아니죠. 하지만 얘네들은 물에 녹아가지고요. 물에 녹아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얘네가 뭐가 되냐면 중간에 염산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염산인 물에 이 H 플러스를 이 물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Cl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HCl 보이시죠? 이 HCl이 결과적으로는 물에 녹아서 누가 되고 염산이 되고 이 염산에서 결국에는 뭘 내놓는다. 그렇지. H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이 HCl은 자,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 뒤에 가서 다 얘기를 하지만, 자, 이번에 염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NH2-라고 하는 자, 이온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미 수용액 상태고요. 자, 얘는요, 자, 물하고의 반응에서 어떤 반응을 진행하냐면, 자, 이 H2O로부터 H 플러스를 빼서 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NH3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H2O는 뭐가 되냐면 OH-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서 염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죠? 자, 수용액에서 뭘 내놓으면 됩니까? OH-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나와는 이 NH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OH-를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때 만들어진 OH-가 자, 여기 나와 있는 NH2-로부터 직접 나온 게 아니죠. 이 아레니우스의 염기의 정의를 잘 보시면 OH-를 해당 물질이 직접 내놓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아레니우스 산을 보시면 얘가 결과적으로 이 H 플러스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기에서는 잘 보시면 이 NH2-에는 OH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과정에서 OH-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OH-가 직접적으로 얘한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자, NaOH 자, 고체가 있어요. 내가 얘를 물에 녹여주게 되면은 중간에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NaOH 수용액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H-를 내놓게 돼요. 잘 보시면 자, 얘가 Na+가 되고 OH-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OH-는 누구에 의해서 NaOH에 있는 OH-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아레니우스 자, 염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이 돼요. 그래서 염기라면 반드시 OH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산이라는 건 반드시 H를 가지고 있어야 돼. 더더군다나 수용액에서만 산과 염기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되려면 수용액이어야 되고 산이라면 H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염기라면 OH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산과 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들이 산과 염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산과 염기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느껴지던 찰나에 이제 브랜스테드랑 로우리가 이제 논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하면 자,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에서는 이 수용액 조건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산과 염기는 그럼 무엇이냐?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산이라는 것은 그냥 H+를 수용액이 아니어도 돼. 그냥 H+를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산이라는 거야. 그럼 염기라는 건 뭐냐? 누군가가 내놓은 이 H+를 받기만 하면 돼요. H+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내놓아야라고 하는 표현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주게라고 하고요.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라 그래요. 그래서 H+ 주게를 산, 자 H+ 받게를 염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염화수소 기체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자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자, Ca-가 되고, 자, 이게 H+ 이렇게 준 거겠죠. 그 다음에, 자, H3O+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자, 잘 보시면, 자, 왼쪽에 HCl에서 H+가 H2O한테 H+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왼쪽에 H+, 요게 주계 역할을 수행했고, 자, H2O가 밖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왼쪽에 있는 HCl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H2O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동적 편형을 배웠죠. 가역 반응을 배웠죠. 가역 반응을 배웠다는 건 역반응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역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반응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자, 하이드로늄 이온에서 Cl-한테 H+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주계가 되는 거죠. 얘가 주계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H+, 이제 밖계가 되는 거죠. 고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역반응에서예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 되는 것이고, 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가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보다 좀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좀 명확해져요. 자, 염화수소 기체랑 여러분들
NH3라고 하는 이 암모니아 기체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냐면 고체의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화학 반응에서는 물이라는 거, 좀 수용액화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죠. 어디서도 지금 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 자체에서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로는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은 아레니우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아레니우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자, 여기서 1로 뭐가 이동했습니까? H 플러스가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 되는 것이고, 얘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염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은 브랜스테드 로울리로 넘어가게 되면 산과 염기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리 산과 염기는요, 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어디 안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관계에 있어요. H 위의 화학 반응을 예시로 HCl과 Cl-의 관계. 그 다음에 역반응을 또 얘기해 볼게요. 역반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H3O 플러스와 H2O의 관계.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짝산과 짝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지. H 플러스를 갖고 있느냐. 그 물질이 H 플러스를 잃었느냐. 그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던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잃었어. 그럼 요게 되잖아요. 이러한 관계. 자,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던 물질이 그 물질이 H 플러스를 잃었어. 그러면 H 플러스 잃은 게 바로 짝염기가 되고 원래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짝산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화학 반응식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짝산과 짝염기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HCl과 요 Cl-가 짝산, 자, 위에다 그냥 덮어 쓸게요. 짝염기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1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H3O 플러스 얘하고 여기 나와 있는 H2 얘가 짝염기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짝산 짝염기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짝산과 짝염기는요, 같은 반응물이거나 같은 생성물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짝산이 생성물 쪽에 있으면 짝염기는 반응물 쪽에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도 보시게 되면은 자, 짝산이라는 것이 반응물 쪽에 있으면 짝염기라는 것은 생성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는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한쪽이 반응물이면 한쪽은 생성물, 한쪽이 생성물이면 한쪽은 반응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루이스 산과 염기는 좀 어떤 식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화학 반응식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반응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SO2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반응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CaS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번외로 넘어가서 우리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요 CaO 이거 금속 산화물이었죠.
여러분, 금속 산화물은 결과적으로 물에 녹으면 그 물의 액성을 뭐로 바꿔준다라고 했더라? 기억납니까? 그렇지. 염기성으로 바꿔준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앞에서 산과 염기를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SO2. 얘들은 뭐예요? S가 비금속이니까 비금속 산화물. 여러분들, 비금속 산화물은 누구의 특성?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산성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의 특징과 염기성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CaO와 SO2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라고 대강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그렇게 살펴보지 말고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걸로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 해당 화학 반응을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과 염기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잠깐 지우고요.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스테드 롤이의 정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의 핵심이 뭡니까? 이 정의의 핵심은 바로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을 주는 놈이 있으면 산, 받는 놈이 있으면 염기인데 위에 화학 방식에서는 어디에도 수소를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도 사실은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산과 염기라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루이스의 산과 염기고요. 자, 루이스 산과 염기에서는 산과 염기를 자,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느냐. 자, 루이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전자점식 알고 있고 구조식 알고 있잖아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든 루이스 구조식이든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전자쌍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홀전자, 뭐 전자쌍, 그래서 뭐 vs EPR 이론에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냐,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배워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루이스 산과 염기에서 산과 염기를 루이스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전자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 염기라는 것은 전자쌍 주계고 산이라는 것은 전자쌍 밖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위결합 기억나요? 배위결합이 뭐였죠? 자, 이렇게 삼수소 붕소가 있죠. 그런데 이 붕소는 중심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옆에 자, NH3와 같이 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애가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자, 일반적으로 공열을 받아서 결합을 형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러한 결합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결합을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배위 결합을요, 이 루이스 산과 염기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 전자쌍을 자, 줬죠. 준 여기 나오는 NH3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쌍 주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BH3는 어떻습니까?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받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를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거 그대로 열로 들어와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CaO라는 건 CaE 플러스와 산소 E-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때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 산소의 요 비공유 전자쌍이 SO2의 S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제공하는 결합입니다. 그러면 자, CaO는 전자쌍을 SO2에 제공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SO2는 어때요?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산이 되는 거죠. 이처럼 루이스 산과 염기는 브랜스드 로리 산과 염기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화학 반응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맨 위에 보세요. 자, 여기 루이스의 산과 염기가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장된 형태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보시면 브랜스드 로리에 대한 모든 브랜스드 로리 산과 염기는 다 루이스의 산과 염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운데 거. 자, 요거만 잠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HCl G가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런 화학 반응을 잠깐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브랜스드 로리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여기로 H 플러스를 주었으니까, 자, 얘가 브랜스드 롤이 뭐가 돼요? 산. 얘는 브랜스드 롤이 뭐가 됩니까? 받았으니까 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거 전자쌍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지금 색깔 좀 바꿔서, 자, 여기서 H 플러스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자, 왼쪽 HCl에서 오른쪽 H2한테 H 플러스를 준 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얘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 H 플러스가, 자, 여기 나와있는 이 H 플러스가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산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이 H 플러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배위 결합인 거죠. 배위 결합. 그렇게 되게 되면 H2O가 전자쌍을 H 플러스한테 줬기 때문에, 자, 이 H2O는 뭐가 됩니까? 루이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HCl은 자,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전자쌍 밖인 루이스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되었던 간에 브랜스드 롤이든 루이스든 간에 산과 염기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루이스 산과 염기는 브랜스드 롤의 산과 염기도, 자,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모든 루이스 산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모든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자, 모든 루이스 염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쌤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는 부교재를 돌아와서, 자, 빈칸을 채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 순서대로 해볼게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래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누구를 내놓는 겁니까? 그렇죠. 수소이온. 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아레니우스에서는 산이라고 했고요. 자, 염기는 역시 어떤 조건에서 수용액에서 누구를, 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것을 염기라고 정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뭐냐? 아레니우스 산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적을게요. 아레니우스 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화합물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레니우스 염기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좀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NH2-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NH2-가 H2O로부터 이런 식으로 H 플러스를 빼앗아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OH-가 만들어지지만 이때 이 NH2-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닙니다. OH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 OH-를 이 NH2-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OH-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니까요. 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 한계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수용액 속에서만 적용이 되더라. 수용액이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수용액선에서만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H라든지 또는 OH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산이나 이런 염기 등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은 수용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레니우스의 설명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아레니우스 정의의 뭐 한계점이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적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이제 H 플러스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H 플러스는 사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얘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요. 즉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이 H 플러스라는 것은 이 수용액 안에서는 즉 물하고는 무조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H 플러스를 단독으로 존재하게끔 뭔가 H 플러스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H 플러스라는 것은 수용액 하에서는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브랜세드 로리의 산과 염기를 볼게요. 산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분자 또는 이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프로톤 도너라 그래가지고 적어줄게요. 자, 양성자 주계. 뭐 수소 이온 주계라고 쓸까요? 수소 이온 주계. 우리는 이것을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염기라는 것은 반대로 어떻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게죠. 그래서 H 플러스 받게다. 이렇게 프로톤 업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톤이라는 요 용어 자체는 여러분 양성자인데요. 자, 양성자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원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성자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죠. 그걸 프로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 이온 자체가 양성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프로톤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위에 예시랑 아래 예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HCl하고 H2O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HCl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H2한테 주죠? 자, 그렇게 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HCl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니까 주계인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고 밖에 있는 H2O가 이제 염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보시게 되면은 NH3랑 H2O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이 H2O에 있던 H 플러스가 NH3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H2O가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얘가 산이 되는 것이고 NH3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했죠? 기체 상태의 암모니아와 염화수소의 반응. 그래서 아까 이 염화수소랑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 NH4Cl이라고 하는 고체를 만들어내는데 얘의 경우에는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누구로는 설명 가능하다? 브랜세드 로리는 설명 가능하죠? 얘가 얘한테 H 플러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산과 짝염기의 개념.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물질을 짝산 짝염기라고 합니다. 누구의 이동에 의해서? 그거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물질이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던 물질이 수소이온을 잃었어. 그러면은 그것이 짝산 짝염기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HCl하고 NH3가 있는데 여기 HCl이 H 플러스를 잃어서 Cl 마이너스가 됐어. 그리고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NH 플러스가 역반응 기준으로 보세요. 얘가 H 플러스 잃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거는 얘하고 짝산 짝염기고 얘하고 얘가 짝산 짝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는 여기 뭐 산 1 하고, 아까 저는 여기다가 염기 1 이라고 얘기하고, 산 2, 염기 2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뭐 1, 1, 2, 2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냥 짝산 짝연기를 잘 찾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짝산 짝연기는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물질이 수소이온을 잃었을 때 짝연기가 되는 거고,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짝산이 되는 건데, 이때 짝산 짝염기는 한쪽이 반응물에 있으면 한쪽은 생성물 쪽에 있다. 그 역도 성립되고요. 자, 브랜스 로우리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H+를 주계와 H+ 밖으로 산과 염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 양성자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산과 염기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은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로는 설명할 수 있다? 루이스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할게요. 루이스는, 자, 이 전자쌍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이 S워트한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 주계, 그리고 전자쌍 받게, 이걸로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하게 되고, 전자쌍 주계를 염기, 전자쌍 받게를 산이라고 정의한 게 이게 뭐다? 바로 루이스 산과 염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루이스 산과 염기 한번 보면은, 자, 산, 다른 물질의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 electron pair acceptor,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 받게. 자, 염기라는 것은 다른 물질에게 전자쌍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자, 전자쌍 주계가 돼요. 사실은 이 루이스 산과 염기가 이 배위 결합을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배위 결합을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배위 결합이잖아요. 여기 있던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H+한테 제공이 돼요. 이때 이 전자쌍 주계가 뭐가 되는 거고, 염기가 되는 거고, 전자쌍 밖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성자 이동이 없어 브랜스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루이스의 산과 염기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스 로우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루이스 산과 염기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과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전자쌍을 줍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의가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시렵니까? 자, 아레니우스가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브랜스 로우리가 일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루이스는 뭐 당연히 브랜스 로우리를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이거 기억납니까? 요 빨간색 부분. 자, 요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요 주의가. 읽어볼게요. 자, 일부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아레니우스, 브랜스 로우리, 루이스 정의에 따른 산과 염기의 개념들을 수학적인 집합 개념으로 소개하거나 정리한 부분이 있다. 자, 이러한 개념도는 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염기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레니우스 산은 브랜스 로우리 산이고 루이스 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기는요, 아레니우스 염기는 브랜스 로우리 염기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염기가 루이스 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레니우스 염기로만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레니우스 염기는 모두 브랜스 로우리 염기면서 루이스 염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은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예시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NaOH가 있습니다. 자, 이 고체가 자, 물에 녹았어요. 물에 녹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사실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NaOH 수용액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 NaOH에서 OH-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브랜스 로우리 염기는 H+를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해당 여기를 잘 보세요. 분명히 NaOH는 OH-를 내놨으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브랜스 로우리 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뭔가 H+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얘가. 근데 H+ 받는 거 없죠. 그 다음에 루이스 염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산소 부분의 요 전자쌍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수하게 아레니우스 염기고 브랜스 로우리 염기나 루이스 염기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자, HCl. 자, 여기 있는 HCl이죠. 자, 해석해 보자고요. 자, 이러한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 줘야 되죠? 자, 근데 문제를 봤어요. 기억. 가에서 HCl은 아레니우스산이다. 아레니우스산이라는 것은 일단 수용액 가에서, 오케이, 수용액이 있네요. 수용액 가에서 H+를 내보낸 거잖아요. 내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레니우스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아레니우스산이라는 것은 모두 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두 다 루이스 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물음을, 자, 가에서 HCl은 아레니우스 산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루이스 산이다라는 말로 바꿔도 역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석해보세요.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면 H+를 누군가한테 주기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루이스 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H2O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있는 H+가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 밖으로도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니은 나에서 자, CH2, NH2, COOH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건데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자,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로 H+를 줘야지만 요게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H+ 줬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 오케이 라는 거죠. 이건 맞죠. 그러면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 라는 말을 아레니우스 산이다 내지는 루이스 산이다 라는 말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일단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은 무조건 루이스 산이 맞고요. 아레니우스 산이 맞는지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레니우스 산. 봤더니 자, 수용액에서 H+를 내놨네요. H+를 내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겠죠? H2가 만들어진 거고, 자, 이것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 다에서 NH3는 루이스 염기다. 루이스 염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자쌍을 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NH3가 뭐가 됐어요? 자세히 보시면, NH4 플러스가 됐죠. NH4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 질소에 있던 요 비공유 전자쌍이 자, H2O에 있는 H+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루이스 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거 아레니우스 염기가 됩니까? 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레니우스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부터 해볼게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NH3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일로 H+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받기가 되는 거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얘 자체가 직접적으로 OH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5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가에서다는 산염기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 가역 반응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길게요. 자, 기억. 가에서 H2O는, 자, 요 H2O는, 자, H3O 플러스, 요거의 짝 염기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랑 요거는 일단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있죠. 그럼 누가 짝산이냐? 잘 보세요. 자, HCn하고 H2O 요걸 딱 보시게 되면 여기서 1로 갔잖아요. H 플러스가. 이게 지금 염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어때요? 여기서 1로 H 플러스가 간 거잖아요. 얘가 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므로 얘가 짝산, 얘가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H2O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다. 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니은 보세요. 나에서 NH2- 아레니우스 염기다. 자, 아니죠. 요거 우리가 스타게 했죠. OH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디귿. 다에서 CO2는 브랜스 로울이 산이다. 브랜스 로울이 산이다. 브랜스 로울이 산이라는 건 H 플러스 주계 아닙니까? H 플러스 주계? 얘는 H 플러스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브랜스 로울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브랜스 로울이 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